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소하게 수다를 떨면서 지난번에 그리다만 그림들을 이어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른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고민을 하다가 어떤 걸 그릴까, 이 초기에 그려놓은 선의 느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올린 동영상들을 보면서 너무 약간 무거운 내용들로 올린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한동안은 좀 그리기 영상 위주로 올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직접 등장해서 나와서 말하고 있는 영상을 보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5월도 거의 다 가고 있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말에 북페어에 나가고 6월 초에도 북페어에 하나 더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되게 피곤하겠죠? 두 행사를 다 나갔다 오면 되게 피곤할 텐데, 행사가 끝나고 쉬고 나면 6월이 다 가 있겠네요. 그리고 6월 말에는 또 최근에 잡힌 행사가 있어요. 제가 어제 메일을 받고 진짜 기분이 하늘을 찌를 듯이 너무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네, 그 관계된 곳에서 정보를 오픈하면 저도 그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꽤나 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네, 그 살짝만 스포를 하면은 다른 공간에 가서 말을 하는데, 제가 어떤 것보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형식의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그게 너무 설레고, 저한테는 사실 좀 도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설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돈도 넉넉히 주셔가지고 진짜 그럴 때는 와,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시간 만들고 싶다. 이 주신 기회에 그런 의욕 뿜뿜 하기도 합니다. 지금 좀 잘 못 느끼실 것 같은데, 제가 오랜만에 와서 다시 펜을 이어서 들으려니까 이 그려졌던 이미지랑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랑 완전히 딱딱 들어맞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어떻다고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그려졌던 이미지랑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
그것들을 다 잘 버무려서 이제 약간 몰입의 단계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그리면서 판단했었던 것들, 왜 내가 이것들을 다 이렇게 해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잘 지금 보이는 대로, 지금 생각이 드는 대로, 판단이 되는 대로 한번 잘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약간 좀 과몰입을 해서 그런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 번호판이 있고, 이 주변에 이렇게 살짝 나와 있네요. 공간은 더 넓죠, 실제가 더 넓지만, 항상 이렇게 숫자를 쓰다 보면은 더 많이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 진짜 옛날에 저도 이런 어떤 정해진 공간에 글자를 써놓는 게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뭐 기억나시나요? 저는 포스터에다가 그 포스터 구호 같은 거를 칸을 나눠서 적어 놓다 보면은 진짜 몇 번이나 지웠다 썼다를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끝끝내 해냈었죠. 이렇게 되는 건가?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래 이런 작은 선들을 못 긋는데 그냥 이렇게 그어도 되죠? 아무도 몰라. 이 봉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네, 그 봉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른 데로 지금 진출을 해야 하는데 좀 망설여지네요. 어디로 진출을 할까? 사실 지금 여기 제가 칠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아이보리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톤의 차이들을 어떻게 줄까? 그 고민을 좀 하게 되고, 그래도 한번 일을 저질러 볼까요, 또? 네, 이렇게 생각만 하면은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좀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심적인 부담감이 있지만 계속 그거를 깨고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다른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가 찾다가 발견한 기사에서 앵그르 그림을 찾다가, 앵그르는 프랑스 화가인데 19세기 화가예요. 제가 대학교 때 수업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된
미술사 수업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된 화가였는데 진짜 그때 너무 반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때만큼 좋아하지는 않지만, 다른 화가들을 더 좋아하지만, 저가 정말 그때 대학생 시절에 마음이 심쿵했었던 그런 화가로 기억에 남아 있어서, 그리고 사실 그분의, 그 작가의 그림을 보여주면은 싫어할 만한 분들은 딱히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그림을 그리셨죠. 근데 그 호크니라는 영국 화가가 쓴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예전부터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과학적인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사용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옵스큐라라고 해가지고 좀 카메라 원리 같은 거 이용해서, 제가 과학 막 그렇게 잘 알고 그러진 않아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뭔가 장치를 이용해서 캔버스에 비치게 해서 그걸 그대로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 까만색 먹지, 뭐 그것도 과학을 이용하는 거죠. 과학적 도구, 원리. 그냥 그런 것처럼 뭔가 관찰을 해서 수정하고 그런 단계를 거친 게 아니라 약간 따듯이, 형태를 따듯이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쵸? 형태를 따는 게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형태를 따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거를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진짜 되게 기계적으로 그리면서 그 그림의 손맛이 하나도 살지 않는, 너무 밋밋한, 그 느낌 없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화가들은 그런 도구를 좀 사용해서도 느낌도 잃지 않고 같이 좀 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낌이 잘 살리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림이 되게 생기가 없고 매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드로잉 그로잉이라고 제 독립 출판물 제작하면서 진짜 스케치 없이 여러 드로잉을 그렸는데, 근데 이렇게 저는 지금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비례가 안 맞아도 삐뚤삐뚤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는 그림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그림에 애정이 가고, 우선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웃겨요, 가끔. 제가 작은 실수나 뭔가 그런 거 많이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같이 모여서 어쨌거나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는 경험, 그 경험을 한 장 한 장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하는 게 저한테 되게 힐링인 것 같아요.
그 요소의 형태의 정확성에 너무 함몰되지 않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시야를 넓혀서 그림 전체를 보고 구성하는 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야가 넓어져야죠. 그래서 이 화면을 지금 제가 부분을 그리고 있지만 다른 부분들과 어우러지게 어떻게 이 화면을 구성해 가는지가 중요한 거죠.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눈이 자꾸 감기는 거예요. 아침에 살짝 부산을 떨었거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침에 소변을 봤는데 막 거품이 있어가지고 그냥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날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눈에 띄어서 찾아보니까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단백뇨? 단백뇨라고 뜨는 거예요. 와. 근데 뭐 신장 관련된 용어도 뜨고 당뇨 관련된 용어도 뜨고 막 아무튼 그 관련된 용어들이 이거저거 많이 뜨는데 별로 단어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 뭐 큰 문제 아니에요. 뭐 해주면 돼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합병증, 기타 등등 막 그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게 인스타에도 썼는데 제가 그거 증상에 대해서 읽으면서 현기증이 갑자기 막 오는 거예요. 막 속이 미스거리고 그래서 막 쓰러질 것 같아서 침대에 누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진짜 단백뇨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되니까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먹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커피 마시러 가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쓴 거 먹으면 안 된대요. 단백뇨가. 쓴 거, 단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근데 또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병원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힘들고 또 뭐 커피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먹을 때도 이제 막 그 제 걱정이 완전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생활을 하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다른 때랑 조금 다르게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내과에 가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당뇨도 없고 단백뇨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래서 너무 날아갈 듯이 기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색해 보면서 막 현기증 와서 쓰러졌던 거 생각하면은 진짜 저도 너무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겁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다른 형상들을 채워가니까
이 선의 느낌도 계속 변화해 가거든요. 그게 느껴지시나요? 와, 여기 우선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칠하고, 이게 지금 봉인데 봉 아래쪽으로 그림자도 졌네요. 오늘은 조금 잔잔하게 부분 부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런 해프닝을 겪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건강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동안 정말 안 좋게 가지고 있었던 식습관을 돌아보고, 최근에 고기만 엄청 많이 먹고 튀김 많이 먹고 떡볶이 매운 거, 단 거, 짠 거 막 그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하고 나서, 그때 이사할 때 너무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 게 좀 패턴이 그때 바뀌었는데, 그게 잘 안 돌아오네요. 그래서 자제를 못 하겠고, 배부른데도 더 먹고, 위 자체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운동은 하기 귀찮고 힘이 없고 피곤하고 나른하고 쉬고 싶고. 그래도 운동 쉬는 거 치고 살은 안 쪘는데, 아직 조만간 이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살이 좀 찔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지금 보니까 여기 이 어두움은 이 정도로 표현해주면 될 것 같고, 이 봉 아래 그림자가 보이네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살짝 존재감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선은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 이제 이 곡선만 그리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되게 자주 쓸 수 있는 패턴이죠. 지금 이 안에도 사실 있잖아요. 해줄까요, 말까요? 만약에 저는 해준다면 이 앞에 부분의 무늬를 좀 더 살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좀 공간을 떼어놓고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이게 결과가 항상 막 좋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저는 이런저런 제가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아, 그 정도로 해서 한번 표현해 줄까 생각해보고 한번 시도해보고 그런 거죠.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약간 무심하게 보셨죠, 금방? 이런 데서는 약간 힘 뺀 듯이 무심하게, 너무 진하게 하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무심하게 그렇게 하시고, 아래 창문 톤을 살짝 넣어줍니다. 여기는 제가 2014년에 파리에 혼자 한 달 머물기 할 때 다녔던 길인 것 같아요. 제가 사진 찾으면서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이 왼쪽에도 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입체감 내주는 거 과정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왼쪽에도 창살이 하얀색인데 이제 그림자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건강이 참 중요하고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 들으니까 진짜 뭔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 먹고 싶은 걸 먹고 건강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지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를 좀 제가 더 많이 올려보려고 막 했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네요. 제 유튜브는 좀 사실 다루는 컨텐츠가 광범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저것 좀 다 많이 해보고 싶고 그냥 올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독립출판물 가지고 코엑스몰에 북페어 나가는 거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3명 저한테는 좀 큰 숫자였거든요. 3명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시더라고요. 원래 100명대 때는 이렇게 막 들락날락 하는 그런 숫자 인원이 없었는데 200명대 되니까 구독자도 막 늘었다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 빈도수도 좀 늘어나고 조금 뭔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직 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지 일희일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구독자 수 많아지고 시청 시간이 길어지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뜻대로 안 되고 팍팍하고 막힌 것 같을 때도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유튜버가 되어 가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최근에 했네요. 솔직히 마음앓이를 좀 했어요. 빨리 유튜브 1000명 도달하고 싶으니까 내 유튜브가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되게 느리게 진행이 되죠, 그림이. 여기에서 또 한번 휴. 저도 막 이런 게 아무 때나 되지는 않고 긴장이 좀 풀려야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멘탈이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 면이랑 이 안에 면이랑 조금 차이가 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좀 더 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살 아래는 더 까맣게 채워줄 수 있겠죠? 네, 여기 톤이랑 여기 톤도 조금 다르고 좀 맞춰줘 볼까요? 그럼 한 번씩 이 하얀 공간을 지나가야 돼요. 똑같이 어두운 공간을 막 지나가면은 그냥 진해진 데에는 계속 더 진해지고 하얗게 남아있는 곳은 그냥 계속 하얗게 남아있고. 칠하면 칠할수록 어떻게 된다? 이 선의 스트로크, 선의 자욱들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 펜드로잉은 칠하면 칠할수록 지워지는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뭔가 되게 잔잔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네요. 저는 좀 그림이 잔잔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이런 선들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잔잔한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도 턱이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웠다, 쌀쌀했다, 일교차도 좀 있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구분을 해 줄 텐데, 뭐, 다양한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보이는 대로 하면은 여기 어둡고 여기 조금 이 앞에 돌출된 부분에 밝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표시해주고 다시 어둡고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여기 다 까맣게 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보이는 이미지랑 다르게. 근데 오늘은 무난하게 한번 뒤에를 눌러준다는 표현은 뭐라고 했죠? 톤을 깔아주면서 톤을 다운 시키는 거.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들에서 따라 그리는 어떤 주입식 그런 거 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너무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노출되었던 환경이라는 게 있고 익숙해져 온 방식이 있는데 뭐 한 번에 뭘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그런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그런 기대치는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 조절을 해서 제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사실 조금 형태 틀려도 재밌고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정도? 그것만 돼도 되게 보람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이라도 내가 그림 그려볼까?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으시면은 그것도 저한테 너무 보람될 것 같고,
이제 저한테 그래도 그림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용기도 냈고 하고 싶은 의욕도 있고 여러 면에서 마음적으로 준비가 된 분들인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이제 저랑 그림을 그리면서 본인이 그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 그림 못 그리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리는 그림도 되게 괜찮네? 기타 등등의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진짜 그냥 등록했다가 너무 이 그림이 특별한 자신의 취미가 되어가는 거를 느끼면서 주변 사람들을 엄청 많이 전도를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잘 안 되시면은 저한테 와서 억울함을 호소를 하시고 하소연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최근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고 전 진짜 너무 감사하죠. 최근에 이제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도 친구한테 수업 소개하고 싶은데 외부 어디 강의하고 계신데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만약에 개설하면 알려달라고 친구한테 전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막 많지는 않고 어쨌든 계시고, 예, 기분에 취해서 지금 과장할 뻔했습니다. 음, 그래서 근데 그렇게 친구분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돌아오는 대답이 그래도 너는 재능이 있었겠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되게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전 너무 귀여우세요. 그런 분들이 너무 귀엽게, 선생님들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너무 저는 또 이제 좋은 거는 저 혼자만 억울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옛날에는 되게 혼자만 답답했는데 같이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그게 저한테 죄송하지만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매하게 톤이 겹치면은 중간에 하얗게 남겨주거나 까맣게 경계선을 구분시켜 주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호스를 까맣게 칠할 수도 있는데, 호스를 까맣게 남겨놓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주변을 칠해주면 호스가 더 하얗게 살아 보이겠죠? 어떤 부분들은 사진을 참고해서 그 부분을 충실해서 그리되,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과감하게 다른 시도도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좀 다양한 컨텐츠를 올린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진짜 5만 가지의 생각들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최근에 그래서 마인드맵을 해봤거든요.
저는 그림을 그려서 책을 만들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 그림 그리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동기부여가 되고 더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독립 출판을 하면은 나중에 입고도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잖아요. 동네 책방에 입고도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러다 한두 번이라도 누가 내 작품을, 내가 만든 책을 봐주면은 그게 또 살아가는데 막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잖아요. 희소 가치가 있는 경험이잖아요. 그 기분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책을 한두 권씩 만들어 가다 보면은 사람이 성장을 하고 속에 있는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드로잉 그로잉을 기획을 할 때, 무슨 소리? 제 그 드로잉 그로잉 책을 기획을 할 때 생각했던 게, 제 30대까지의 삶을 그 책에 정리를 하면서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로 나가고 싶다, 그런 의미를 담았어요. 책은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그때그때의 어떤 나이대에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의미, 그 과정을 거치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과거의 나와 이별을 하고 수고했다고도 하고, 또 새롭게 맞이하는 나이대에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창작자로서 활동하는 거는 독립출판이랑 그림 그려서 전시하고, 또 뭐 강의의 형태를 통해서도 제 컨텐츠를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거죠. 좀 더 제 본의의 어떤 그런 컨텐츠는 아니지만, 근데 결국에는 사람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가 만든 컨텐츠들이다 보니까 그 결국에는 제 얘기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다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분리된 게 아니라. 네. 이제 제가 이 검은색 문을 칠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선생님들이 까맣게 칠하는 거를 많이들 꺼려 하시거든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생각이 나네요. 한 가지는 지저분해 보인다? 근데 이 블랙이 얼마나 멋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근데 그거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 그림 그리는 사람은 몰입하는 게 중요하고, 몰입을 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몰입하는 사람한테 시간과 어떤 일정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의 양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고 싶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더 그림 그리는 사람 같은 느낌? 왜냐면은 그래야지 좋은 작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잊어버려야. 그러니까 어떤 걸 할 때는 그냥 많은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지 좋은 작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유튜브 구독자 수 늘리는 것도 그렇고 1000시간 채우는 것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2년 걸릴 것 같은데 2년도 더 걸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우선은 제가 올리고 싶은 컨텐츠는 되게 영역이 방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림 그리는 거 올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시회 가는 거 올리고 싶고요. 그림 감상 관련 컨텐츠도 올리고 싶고 책 소개도 하고 싶고요. 글쓰기도 안내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 소소한 취미들도 다 올리고 싶어요. 다 떨어져 나가시는 거 아니지? 구독 다 취소하시는 거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왜냐면은 창작과 관련해서 그 일상이 다 연결되고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림 그리는 관련 컨텐츠만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겠죠.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이런 거. 사람들이 뭐 요즘에 대세는 뭐야,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해, 그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좀 잘 모르고 알아도 좀 잘 못 맞추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은 좀 산으로 갈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모르죠. 아직 저한테도 유튜브를 하는 경험이 충분하지는 않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더 반영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필요나 사람들이 원하는 걸 더 담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유튜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50분이 되어 갑니다. 이 그림은 거의 한 3번에 걸쳐서 완성이 될까요? 이런 부분 그릴 때는 저도 너무 헷갈려도 되고 틀려도 됩니다. 아셨죠? 대충 조금 상대적이기는 해요, 그림이. 그래서 사실 직접 대면해서 제가 각각의 사람들을 보고 수업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한데, 예를 들면 저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좀 풀어지고 대충대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좀 기본적으로 꼼꼼한 편이라서, 그래서 유튜브 제작해서 올릴 때도 대충대충 하라는 멘트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른데 그거를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스스로 자기가 어떤 상태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팁을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랙으로 이렇게 칠해보면 재밌죠. 오늘은 대략 이 문까지 칠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벌써 1시가 됐네요. 아니, 1시간이 됐네요. 펜드로잉을 하시면서 먼저 뭔가 지우개 없이도 그리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좀 많이 누그러진 상태로 다른 그림들도 다른 재료들도 써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펜드로잉이 약간 그런 용기와 담력을 연습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약간 처마는 좀 칠해볼게요. 눕혀서 칠하니까 펜을 칠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네요. 펜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리겠지만 항상 좀 눈에 보이는 것을 제대로 관찰을 하고 본 대로만 기록을 잘 옮기면 돼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어떻게 표현해요?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요?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처마도 두께감이 있으니까 그 두께감 표시를 제가 했고, 어두우니까 한 번씩 더 칠했잖아요. 우선은 여기 깃발도 한번 칠해볼까요? 그리고 저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경사를 한 번에 잘 제대로 감각을 해서 스케치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제 맘대로 사각형을 그려
그렸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제일 어둡고 그 다음에 좀 두껍게 이 공간에 2분의 1 정도의 어두움이 두 번째 어두움이 깔렸고,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은 좀 밝잖아요. 먼저 톤을 이렇게 같이 먼저 깔아 주실 수 있어요. 좁은 면적에다가 그림 그리기가 어렵다는 거는 넓은 면적은 한 번에 잘 칠해지지 않아서 여러 번에 걸쳐서 칠해야지만, 좁은 면적은, 그래서 이제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좁은 면적은 한 번에 빨리 칠해지지만 다른 공간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다음에 한번 톤을 구분해서 어두운 부분을 더 깔아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 아이보리 색이다 보니까 실제보다 좀 더 어두운 느낌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래도 이때보다는 이렇게 위에다 한 톤을 더 깔아줬을 때 차이가 생기니까 여기보단 좀 덜 어두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은 항상 뭐 하나의 터치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내가 어떤 표현을 더 해가는가 플러스 해가는가에 따라서 기존에 작업된 부분의 이미지가 계속 바뀌어요. 그런 거를 경험을 하셔야 되고,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근데 뭐 똑같이 그리고 어떻게 방법을 표현하고 잘 됐고 못 됐고 하면은 그림을 그리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하나도 캐치를 못하겠죠? 잘 캐치하기가 어렵겠죠? 그림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톤을 구분해주면 아주 재밌고, 아직 이 아랫부분 모양은 스케치 해주지 않았지만 여기 하얀색 그 바 부분을 이렇게 남겨놓으면 그 입체감이 되게 재미있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여기를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펜 드로잉으로 밋밋하게 표현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렇게 톤의 단계별로 차이를 줘서 입체감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펜 드로잉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초심자, 초급이신 분들은 이렇게 끝까지 뭔가 더 색감들을 더 하고 더 해서 해보는 작업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생략하면서 실력이 느는 것보다 막 마구마구 해보면서 실력이 늘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너무 투머치 아니야? 투머치라는 말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그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데도 이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여기도 되게 좀 경계가 또렷하지가 않은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정리를 하면은 한 부분을 좀 이렇게 눌러주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 부분만 살짝 해줘도 조금 느낌이 다르고, 이렇게 라인을 좀 따라서 쭉 해주면은 여기랑 대비가 되면서 뒤에는 눌러주면서
정리가 더 되겠죠? 달라지겠죠, 그림이? 그리고 여기 이쪽 처마도 아래처럼 우선 톤을 깔아줄 수 있는데, 이런 바 부분이 좀 생명이잖아요. 왜냐면은 여기는 좁은 면이고 하얗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인데, 저런 부분의 경계가 이제 섞여버리면은 하얀 부분은 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여기도 조금 이 두께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스케치는 하지 않았지만, 스케치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두께를 주면은 또 느낌이 다르죠.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이렇게 왼쪽처럼 라인을 쫙쫙 그어줘서 두께를 주는 거보다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톤을 만들어서 잡아주는 거랑 라인 없이 하는 게 조금 더 어떻다? 자연스러울 수 있다. 여기는 한 톤으로 다 깔아줘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진짜로 할 텐데, 이렇게 좀 연한 톤을 낼 때는 펜을 살짝 기울여줘서 표현을 하면 좋습니다. 제 그림에 뭐 톤도 있고 라인도 있고 형태도 어느 정도 맞추지만은, 제가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좀 힘 빼고 이렇게 대충 그려도 어느 정도 형태는 나오는구나 를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불안이, 내가 이거 그렸는데 알아볼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략적으로 알아보지 않기가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재밌는 뭔가 그 옷들이 있어요. 옷걸이. 옷들은 조금 대충 지금 필 받아서 되게, 이거 옷들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성 들여서 그리고 싶은 그런 품목들인데 지금 막 그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좀 편해지면은, 긴장이 풀리면은 이렇게 그냥 막 과감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살짝 정리해 줄까요? 정리한다는 거는 경계를 좀 더 분명히 하고 톤을 채워주는 거. 이렇게 채워나가면은 점점 더 구분이 날카로워지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하얗게 있는 것보다 여기를 이렇게 꼭꼭꼭꼭꼭꼭 채워주면은 훨씬 더 칠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림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죠? 대비가 커지고 훨씬 드라마틱해지죠. 그리고 이 자동차 너머로 있는 어둠이
더 짙게 느껴지면서 분위기가 한층 더 중후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렇게 지금은 또 자동차, 앞에 있는 자동차랑 대비를 시켜서 칠을 했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막 이렇게 같이 섞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이렇게 지금 칠했을 때랑 칠하지 않았을 때랑 그 사람의 시선이 모이는 게 좀 분산되는 게 다르다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를 정리를 해주고 대비를 크게 해주면서 여기로 조금 같이 비슷하게 시선이 분산이 됐었다면은 지금 이쪽으로 좀 모였을 거거든요. 이쪽으로 조금 시선이 더 당겨져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이제 멀리서 그림을 놓고 봐야지 판단이 더 명확하긴 한데 우선은 지금 추측컨대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 1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2시간은 더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천천히 그림 완성돼 가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 다음에는 또 좀 재밌는 수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